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5분 남았고요. 3시 25분 14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시장 분위기 여전히 그렇죠. 1% 중후반대 낙폭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 1.43% 하락으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2704.62포인트, 그래도 2700선. 좀 전에 선택과 집중의 여인수 전문가는 2700라인은 철옹성 같은 지지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쉽사리 내주지는 않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이탈하긴 했었는데 장중에 내내 2700선은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고요. 40포인트 정도 전거래일 대비 일단 내주기는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사실 앞서 2거래일 동안 반등한 부분이 무색하게 이틀 연속 반등할 때 합해서 1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모두 다 내주고 추가 하락 나타납니다. 15포인트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7포인트 정도까지 좀 더 깊어집니다. 867.14포인트 기록하면서 오늘 다소 어두운 마감 상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키워드가 많은 종목군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천연가스, 국제유가, 곡물가, 그리고 알루미늄을 비롯한 광물 쪽 이런 금속 섹터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해운이라든지 방산 섹터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섹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 천연가스 쪽 GSE가 대장 역할하면서 상한가 안착하며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대성에너지는 사실 장중에 이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GSE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부지런히 따라가며 27% 정도의 급등세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알파홀딩스나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분 취득과 관련된 개별 호재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 행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밖에 원자재 쪽 좀 더 보시면은요, 곡물 쪽의 대장은 미래생명자원 26%대의 급등이고요. 국제유가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반영은 안 됩니다. 중앙에너비스가 약 19%, 17% 정도의 상승권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한국석유라든지 이쪽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플러스권에 자리 잡는 경우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몇몇 종목 좀 관심 가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 수도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 자가 치료를 꾸준히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기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은 오늘 장에서도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동제약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이런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20%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OCI에 매각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지분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OCI가 지분 11%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거든요. 이 지분 이슈 개별적인 재료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부광약품이 11%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듯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상당히 좀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어제 이 대선 주자들 TV 토론회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장의 평가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좀 못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덕성이 10% 정도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서현도 7% 정도 밀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윤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좀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강한 건 아니고 형제 엘리트도 오늘 5%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정치 테마는 그 누구도 승자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장에서 급등을 했던 맘스터치입니다. 지금 상패를 위해서 공개 매수한다고 했는데요. 공개 매수할 땐 그 가격이 중요하죠. 근데 6,200원 위에서는 안 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또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그 밖에는 또 애플카 모멘텀이 다시 시장에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NSN이 대표적이고요. 이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라든지 몇몇 업체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매체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NSN이 거의 상한가네요. 27% 정도의 급등 마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인포뱅크도 오늘 장 강했습니다. 인포뱅크 장중엔 9% 정도까지 오르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마쳤습니다.
아마 보다 마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이와 관련된 속보들도 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는 상당히 좀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쪽에서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가능할 거다. 원칙적으로는 그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을 때, 진입하지 않을 때라는 전제를 달았는데요. 러시아 쪽에서는 24일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 여전히 준비돼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군 병력을 배치하면서도 미러 정상회담이 아니죠. 이 외교장관 회담, 고위급 회담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계속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서 뉴스는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국 상황도 비슷하게 밀렸는데요. 일본 증시 흐름 보시죠. 일본 증시도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27,000엔 선에서는 점차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71% 하락하면서 26,449.61엔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보다 후반에 더 약해지는 모습. 장 중에 더 약했었네요. 한 12시, 1시 구간대 저점 기록하고 후반에 낙폭 살짝 만회하기는 했지만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뭐 뾰족한 수는 없죠. 중국 증시 뭐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해 종합 지수가 1.2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심천 쪽도 1.66%의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홍콩이 좀 많이 밀립니다. 홍콩 한 3%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는 홍콩 증시가 가장 좀 낙폭이 깊게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볼게요. 마찬가지네요. 나스닥 야간 선물이 2.18% 밀리고요. S&P 500 야간 선물 1.49% 하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미국의 야간 선물,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증시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환율은 요즘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군병력 배치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는 1196원까지 갔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도 또 특이 동향이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좀처럼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우리 증시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대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화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 코스피도 뚜렷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틀째 좀 빠졌습니다. 1.3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포인트로 37포인트, 거의 40포인트 가까이 좀 밀려났습니다. 거래대금은 10조 원이 조금 넘는 가운데서 2,700선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2,706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네, 분봉을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실 텐데 오전장에는 낙폭을 쭉 보이면서 2700선 바로 좀 아래로 내려왔죠. 그 뒤로 오후장까지 2700선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쭉 행보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2시 구간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조금 줄여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대로 한 차례 좀 줄여주고 나서 또 행보를 해주다가 거기서 마무리가 되게 됐죠. 2700선 소폭 웃돌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뚜렷하게 양매도가 나온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외국인이 일단 3,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뚜렷하게 사들였죠. 개인은 6,7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뚜렷하게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떨어지는 업종이 바로 은행 업종이었습니다. 3.07% 하락이었는데요. 오늘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은행 업종에서 카카오뱅크의 급락 때문에 이쪽에서 업종지수 자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보험 쪽에서도요, 오늘 이 삼성화재가 증권가 목표주가 줄줄이 하향이 나오면서 급락을 보인 점, 바로 이런 점이 업종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보험업종에서도 2.72%, 거의 3% 가까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의료 정밀업종도 최근 들어 좀 부진하죠. 연일 하락하는 모습. 게다가 섬유의복업종도 등락률 하위 최상단에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화학업종 중에서도 LG화학이 오늘 유난히 좀 많이 떨어지면서 화학업종도 2% 넘게 뚝 떨어지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반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부터 보실 텐데, 오르는 업종이 몇 업종이 없었습니다. 의약업종이 그나마 가장 강했는데 0.34% 제한적인 상승이었죠. 자, 의약업종은 어제와 오늘 이틀째 시장 대비는 좋았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시장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자, 그리고 통신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0.24%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 그리고 운수 창고업종 중에서도 해운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업종 지수 자체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와 이렇게 증권 쪽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기본적으로 1에서 2%씩 좀 떨어지는 모습이 기본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 연속적인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투톱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일단 낙판을 조금 줄여주긴 했지만, 자, 그래도 1%대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73,400원에서 오늘장 종가 만들어줬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1% 떨어지면서 128,500원에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충격이 좀 제법 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화학 모회사죠. 자, 이 두 종목이 오늘 함께 신저가 기록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연일 밀리는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도 거의 3% 가까이 밀렸죠. 44만 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장중에 신저가 기록이 됐고, 모회사인 LG화학도 오늘 장 4%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낙폭이 상당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장중 신저가 기록이 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고요. 종가상으로도 59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2% 넘게 떨어졌죠. 54만 1,0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도 나란히 밀리긴 했는데 역시나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역시 더 부진한 모습, 오늘장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의 낙폭이 더 컸죠. 네이버는 1.57%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이버가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31만 3,0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카카오가 1.5% 떨어졌습니다. 카카오는 91,800원에서 오늘장 마치게 됐고,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보시면 바이오 쪽이 어제 이어서 시장 대비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 투톤만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4% 오르면서 77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도 상당히 오늘 선방해주는 모습, 주가 강세 흐름이었죠. 셀트리온도 1% 가까이 올리면서 16만 3천 원에서 오늘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현대차에서 중국 충칭 공장의 생산 중단 소식도 전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전장 대비 2% 가까이 밀렸죠. 18만 1,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기아가 1.5% 역시나 밀렸습니다. 7만 7,7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 쪽에서 보시면요, 간밤 연준 인사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의 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KB금융부터 먼저 보시죠. 대장주인 KB금융이 1%대 하락하는 모습, 62,6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카카오뱅크의 내림세도 이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카카오뱅크는 3% 넘게 떨어지면서 47,250원에서 오늘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도 소폭 좀 내림세 확인이 됐는데 1%가량 밀리면서 27만 8,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해운주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해져 있는데요. 이 해운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실적 때문인데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일단 괜찮았고 올해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오늘은 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나서 오후장에는 다소 좀 시들한 모습도 연출이 되긴 했는데 역시나 시장 대비는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대표적인 종목 대한해운이 가장 강했는데요. 3% 넘게 상승하면서 2,695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페노션과 HMM도 나란히 2%대 상승하는 모습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오늘도 역시 에너지 관련주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죠. 자,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도 연일 강세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도 보시면 주가 급등세였습니다. 거래소의 대성에너지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는 모습, 12,55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한국석유도 13%대 급등이었습니다. 18,000원대에서 장을 마쳤죠. SH에너지화학의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GSE 상한가였고요. 중앙에너비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흥구석유까지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8,310원에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못지않게 뚜렷하게 하락 마감을 하게 됐죠. 전장 대비 1.83%, 장 막판에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포인트로 16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거래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870포인트 소폭 밑도는 모습, 868포인트가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좀 보시면요, 이 거래소처럼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줄여주나 싶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두 시구가 지나면서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870포인트를 밑도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 짓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자, 보시면 기관이 오후 들어서는 매수 우위로 좀 돌아섰죠. 3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였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개인은 141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실 텐데 셀트리온 형제들이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죠. 헬스케어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4% 올리면서 64,4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반면에 시장 대비 선방을 해줬지만 소폭 하락이었습니다. 0.5%가량 밀리면서 87,100원에서 오늘장 종지부를 지었고, 자, 그리고 반면에 최근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이죠. HLB 그리고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HLB가 오늘장에서 3%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3만원대 밑으로 내려왔고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알테오젠도 비슷한 흐름이죠. 3%가 넘게 이쪽에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1,300원 수준에서 오늘장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주인 시젠도 오늘장은 뚜렷하게 좀 밀렸죠. 시젠이 2%대 떨어지면서 57,7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보시면요, 2차전지에서 LNF가 오늘장 홀로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장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좀 붙여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LNF가 좋은데 업황 둔화 속에서 실적 예상치 상향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증권가 호평입니다. 자, 보시면 LNF가 연일 강세 흐름인데요, 오늘장에서도 2%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19만 1,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같은 양극재인 에코프로 BM도 오후장에 좀 좋은 모습이었죠. 1%대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보시면 전해질인 천보가 상승해주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천보는 소폭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28만 3,6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도 확인해 보실 텐데 이쪽엔 하락입니다. 특히 위메이드의 낙폭이 뚜렷했습니다. 이틀 연속 밀렸는데요. 자, 위메이드가 4% 넘게 떨어지면서 10만 6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펄어비스 소폭 약세 흐름,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도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리노공업은 전장 대비 1.5%가량 떨어지면서 17만 4,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미디어 콘텐츠도 확인해 보시죠. CJ ENM이 소폭 약세였습니다. 13만원대 가시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콘텐츠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1%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86,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사료 관련주들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 이에 따라서 이 사료 관련주들까지 올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인데 가장 두드러진 종목들 몇 종목 모아봤습니다. 일단 보시면 미래생명자원이 25%대 급등하면서 7,450원에서 장을 마감했죠. 그리고 팜스토리와 효성 OMB 같은 종목도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요. 시장 조사업체 유비리서치의 최근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 2026년에 폴더블폰의 출하량이 약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게다가 국내 증권사의 분석에서도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이 폴더블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오늘 뚜렷한 강세가 나왔죠. 그 종목들 좀 모아봤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테이펙스가 4%대 뚜렷한 강세였고요. 코스닥에서 인터플렉스, 막판까지 상승 탄력 계속 붙여주면서 8%대 급등하면서 1,8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대표적인 폴더블 관련주들이죠. 파인테크리스, 세경하이테크까지 나란히 올랐고요. KH 바텍은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